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3040도 5060도 1억 만들기를 좀 해야 된다. 최소한 7년 안에 1억을 도달해야 된다. 이번에 대표님께서 딱 1억만 모읍시다 요책을 내셔서 오랜만에 이제 한때 1억 콘텐츠가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사회 초년생에게 초년생이 아닌 분들에게도 현금 1억 되게 중요한 거니까 1억을 어떻게 모을지 1억을 모은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월급이 적은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꼭 1억 모으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억 만들기 컨텐츠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고요. 뭐 지금도 그런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한데 사실 저는 사회 초년생들한테 1억 모으기 그럼 누가나 수긍하는 이야기죠. 목돈을 먼저 모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3040도 5060도 1억 만들기를 좀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1억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고 지금 실천하고 있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보면 운동할 때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은 뭐 스쿼트 하시는 분도 있고 푸시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핵심적인 운동 방법이 있잖아요. 그 운동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다른 부수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저도 이제 1억 만들기라는 거를 내가 물론 2030 때만큼 3040이나 5060이 단시간 내에 1억 만들기를 하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은 높지만 나가는 돈이 많으니까. 오히려 2030들은 마음만 먹으면 월급 300, 400을 타도 거의 200 가까이 저축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성세대 그러니까 3040, 500, 600을 타도 사실 100만 원 저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 또 너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 같은 경우도 사실 소득은 좀 높을 수는 있지만 전혀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030들이 4년, 5년에 1억을 만들기를 한다면 이분들은 6년, 7년에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1억 만들기를 최근에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있냐면 1억 만듭시다. 빨리 1억이라는 자본을 만들어서 빨리 이 자본 가지고 뭐 창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투자를 하든 다음 단계로 갑시다. 라는 시드머니로서의 1억도 중요하지만 내가 1억 만들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옛날에 한때 만보 걷기 운동 이런 거 있었던 것처럼 그 만보라는 거를 걷는 정도가 매일 소화가 되는 사람은 뭐 불보듯 다른 것들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억 모으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 만약에 청년인데 1억 모으는 청년이 여러분 앞에 서 있다. 그 청년은 과연 어떤 청년일까? 뭐 예를 들면 그 청년은 방에 갔을 때 어제 먹은 라면이 나뒹굴고 있을지 아니면 방 정리가 깨끗하게 돼 있을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후자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만들기를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술, 담배, 게임, 유흥에 굉장히 심하게 좀 뭔가 과몰입돼 있을 거냐 아닐 거냐는 건 또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억 만들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1억 만들어서 시드머니를 만들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정도를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 이후에 어떤 투자라든지 다른 재테크에서도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1억 목표했다면 지금 내가 이제 빵원부터 시작하는 뭐 사회생활 초년생이라면 몇 년 정도 안에 일단 원래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가 있고 마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두 가지가 전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정도 안에는 달성해야 되나요? 네,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목표라는 거는 꿈에다가 기간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더한 게 목표죠. 언제까지 끝낼 거냐.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했을 때 제가 중계방송을 보니까 발사한 지 100초 안에 음속 돌파를 하고 125초 안에 1단 분리에 성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과정 중에 랩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억 모으기 그럼 10년이 됐든 20년 언젠간 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1억 모으기가 아니다. 10년 너무 길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워낙 월급이 적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굉장히 고연봉을 받는 분도 있지만 뭐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런 짤을 봤는데 서울시 9급 공무원인데 실수령액이 190만 원이다. 물론 여기에는 복지 포인트나 성과급이나 명절 보너스는 빠져 있는 거긴 하겠지만 평상시에 받는 월급이 190인데 저 1년 만에 2천 모았어요. 이런 짤을 봤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19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또는 250만 원이 안 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
최소한 7년 안에 1억을 도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7년 안에 1억을 도달해야 된다라는 게 마치 누리호가 발사되고 나서 125초 안에 1단 분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월소득이 한 300, 400이 넘어선다면은 사실은 5년 이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그 소득이 낮은 분들도 사회초년생 중에는 있기 때문에 제가 7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7년에 모으려면 간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예금 금리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금리는 그다지 그렇게 돈 모으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한 3.5% 정도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95만 원으로 시작하십시오. 95만 원. 그러니까 제가 굳이 95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1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만.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고 매년 10만 원만 증액을 하면 됩니다. 사실 10만 원 증액을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연차가 거듭될수록 최소한 월급이 조금은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1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10만 원씩 증액을 해서 딱 7년이 지나면 1억 2천이 나옵니다. 뭐 1억 모으라 그러더니 왜 1억 2천을 모으겠냐? 사실 1억 2천이라는 7년 후의 돈은 2% 인플레이션을 적용했을 때 지금 현재 가치로 1억 500이에요. 그러니까 1억 500을 모아서 1억은 재투자를 하고 500만 원은 뭐 본인한테 보상, 뭐 유럽 여행 한번 가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7년간 고생한 나, 7년간 1억 모으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1억 모은 나한테 최소한 유럽 여행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95만 원으로 시작하고 10만 원씩 1년에 증액하면 정확하게 현재 화폐 가치로 1억과 나한테 보상할 금액 500이 생긴다.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 요렇게 좀 하셨으면 저는 월급 200만 원대 사회초년생도 꿈을 갖고 그래. 7년 후에는 나도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1억 만들고 유럽 여행 가자. 이런 목표를 가지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7년 얘기하면 여성분들은 대학 4년 졸업하면 24살에 사회생활, 남자분들은 26. 그러면 여자분들은 31살, 남자분들은 33살까지는 그렇죠. 1억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1억이 없으면 반성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그 김병필 멘토가 얘기하는 거를 마음으로는 너무 공감을 하는데 물리적으로 내가 월세를 내고 있고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고 있고 부모님을 지원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나는 물리적으로 95만 원도 저축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이 50 넘게 이제 살아보니까 최근에 요즘 뭘 느끼고 있냐면 정말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물론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정말 살기가 정말 만만하거나 좋아졌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잘 살게 되는 법이라는 건 없어요. 결국 내가 강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0인데 200인데 1억 모을 수 있나요? 라고 어떻게 1억 모으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90만 원, 200만 원이니까 1억을 모아야 되는 거다. 뭐 월급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타면 사실 1억 안 모아도 돼요. 그냥 쓸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쌓여. 그런데 내가 지금 190, 200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빨리 1억을 모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 강해진다는 게 너무 막연한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6개월 전에도 한번 나와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엔잡을 많이 합니다. 이제 많이. 네, 의외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근데 희한한 거는 똑같이 회사에서 8시간 일하고 온 거는 똑같을 텐데 연봉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사회초년생 치고는 그래도 한 500, 600을 벌고 그래도 소득이 낮진 않네? 라고 하는 분이 엔잡에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진짜 소득이 너무 낮다. 진짜 엔잡을 조금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예 엔잡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월급이 200, 300인데 하루 8시간 일하고 회사에서 시달리다 왔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많은 월급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하루 근무하느라고 나한테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엔잡을 해서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 수 있길래 자꾸 엔잡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친구 카페에 가서 주말에 4시간 알바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 4시간 알바 해봐야 뭐 그 카페 사장인 내 친구가 뭐 나를 최저시급 막 2배, 3배 줄 수는 없을 테니까 어차피 뭐 최저시급밖에 안 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친구라 그래도. 그렇다 그러면 뭐 한 달 내내 해봐야 뭐 20만 원, 25만 원이 안 될 텐데 그거 뭐 20만 원을 벌어서 내가 뭐 20만 원 적금을 더 든다 그래서 뭐 얼마나 1억 만들기가 빨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20만 원을 벌어서 20만 원만큼 가게가 좋아진다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알바 엔잡을 하면서 와, 이 돈의 소중한 가치를 한번 깨달게 되면은 돈에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장을 가봐라.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시장을 가보면 예, 새벽에 막 시장을 가보면 엄청 사람들이 바쁘죠. 그죠. 그 새벽에 나와서 저분은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났을까? 막 소리 지르고 그 어떤 삶의 현장을 봤을 때 내가 마음이 좀 다운될 때 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저렇게 정말 5만 원, 10만 원이라는 돈이 내가 좀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아,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면서 이 버는 돈이라는 게 난 늘 적은 돈이다, 쥐꼬리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구나. 내가 굉장히 많은 거를, 소중한 것을 갖고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돈에 대한 애티튜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엔잡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제가 그 양세형 씨하고 방송을 이제 오래 했는데 양세형 씨가 방송에서 뭐 알려진 대로 100억 건물주거든요. 근데 지금 옛날에 그 어머님이 부모님이 도배 일을 하셨어요. 뭐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은 뭐 그래도 가끔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때쯤 되면 엄마 도배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왜 도배를 쫓아가냐? 왜냐면 고소득자들은 고소득자만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 300 벌 때는 몰랐는데 내가 소득이 500, 600, 막 1000만 원 벌기 시작하면 돈 10만 원이 우스워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때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소위 말하는 엔잡을 한다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여러분들 꼭 뭐 그거 해서 20만 원, 30만 원 더 벌어서 뭐 적금을 더 하자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태도나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엔잡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M잔더들이 많아졌는데 이렇게 한다 해서 돈이 안 모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엔잡을 하는 행동 자체는 그 사람의 목적이 돈을 좀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네. 라는 차원에서 좋은 거죠. 뭐 하는 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당장 돈보다는 내가 이 자투리 시간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뭐 아까 이제 제가 뭐 양세형 씨 예를 들었지만은 뭐 그 돈 벌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엔잡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버는데 돈이 이상하게 더 안 모여요. 만약에 이런 어떤 호소가 있고 의문점이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언뜻 드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이 인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돈의 가치가 돈을 적게 버는 사람한테 있겠느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한테 있겠느냐. 당연히 적게 버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5살, 8살 먹은 조카한테 10만 원 주면 걔네들이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다. 8살 먹은 애한테 자 용돈이다 그러고 10만 원 주면 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까무러칩니다. 얘네들도 돈을 알아요. 이 신사임당을 알아. 그래서 10만 원 받으면 2장, 5만 원짜리 2장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살 아이한테 그 10만 원이라는 가치, 우리가 효용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대학생 조카한테 10만 원 딱 주면 좋아하긴 하죠. 그런데 아까 8살 아이가 느꼈던 것만큼 좋아하진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30대, 40대한테 10만 원은 어떠냐? 뭐 큰 돈이긴 하나? 그건 뭐 그냥 그렇게 크다라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70, 80 우리 부모님한테, 할머님, 할아버님한테 10만 원 드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8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이렇게 소득이나 상황에 따라서 느끼는 효용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엔잡러가 이상하게 돈을 더 버는데 이렇게 돈을 못 모으겠어요. 라는 거는 이분이 고소득자만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거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져야 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진다는 건 뭐냐면 300만 원 버는 사람보다는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돈을 더 빨리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3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만 더 생겨도 다 써버리는데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뭐 100만 원 생긴다 그래도 그 돈을 바빠서 못 쓸 수도 있잖아요. 밥을 하루에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엔잡러들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
바로 하이엔드 마케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밥 한 끼를 먹으면 10,000원, 20,000원. 부자는 뭐 30,000원, 40,000원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차이가 한 2배밖에 안 났어. 근데 지금은 뭐 소득이 적은 사람이 10,000원, 20,000원짜리 밥을 먹는다? 소득이 많은 사람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먹어.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옷 같은 것도 뭐 나는 그냥 한 5만 원짜리 입는다. 돈 부자들은 뭐 옛날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지금은 일반인이 5만 원짜리 입을 때 그다음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한마디로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소득만 높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쌓였죠. 네. 근데 지금은 내가 돈 좀 번다 그러면은 주변에 안 보이던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가 보이고 안 보이던 막 차가 보이고 안 보이던 막 가구가 보이고 이러면은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게 원래 경제학의 원리인데 그렇죠. 최근에는 한계 소비 성향이 안 낮아져요. 돈 많이 벌어도 더 써. 다 쓸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도 돈 없기는 매한가지다. 막 한 달에 한 5천만 원씩 번다. 돈 좀 많이 남겠네 그랬더니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또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소비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김작가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나 조만간 소득이 엄청 커질 건데 큰일 났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히 우리 직장인들 중에는 회계사분들죠. 회계사분들 막 한 5년 정도 맨날 밤새고 막 힘들어하다가 뭐 파트너 달고 좀 올라가면 갑자기 소득이 팡 뜨거든요. 좀 있으면 막 소득이 뜨는 분들 지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축을 세게 하시면 돼요. 지금 1억 만들기를 막 3년 안에 이런 저축을 하고 있으면 내가 소득이 올라도 이 1억 만들기라고 하는 플랜이 나의 소비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떨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억 만들기를 하셔라. 그 대신에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5년, 7년에 하면 안 되고 3년에 만들어야죠. 자, 그럼 1억 원 모으기 성공히 만드는 책에는 5가지 마인드가 있던데 뭐 몇 가지만 알려주신다면요. 첫 번째로 선저축입니다. 선저축. 선저축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저축을 하고 계실 텐데 대부분의 저축이 후저축이에요. 이게 뭐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돈을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사람. 네. 그리고 저축을 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이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선저축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저축을 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을 한다. 그렇죠. 혹시 남냐? 혹시 안 남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 것 같은데 선저축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억 만들기에 단시간 내에 성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저축을 하는 사람은 또 하나 뭘 하냐면 정기저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만나보면 CMA에 돈을 넣어놓는다든지 파킹 통장에 돈을 넣는다든지 네. 근데 금액이 또 나름대로 있어요. 한 달에 뭐 50만 원을 낸다, 100만 원을 낸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진짜 파킹 통장과 CMA에 정확하게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을 넣을 거냐? 이번 달에 장이 안 좋다. 그러면 CMA에 매달 100만 원씩 넣어서 그걸로 뭐 주식도 사고 그랬었는데 이번 달은 좀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러고 그냥 한 달 또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파킹 통장에 50만 원 넣는다고 말했는데 이번 달은 이상하게 지난달에 카드값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다음 달에 넣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내 손을 내가 묶어버리는 행동이다. 네. 내 돈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정기저축은 곧 자동이체고 그 자동이체가 바로 강제저축이 되는 거죠. 자, 선저축, 정기저축, 강제저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증액저축이라는 거죠. 이 증액저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운동하러 가시면은 바벨의 무게를 50kg 벤치프레스를 하지 않습니까? 바른 자세로 하는데 그 자세를 하고 굉장히 가볍게 바른 자세로 50kg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PT쌤이 뭐라고 하냐면 60kg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지 50kg가 아주 안정되게 자세가 잘 나오니까 그냥 계속 50kg로 해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물론 50kg로 계속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유지는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근육이 성장을 하려면 아무리 미세하더라도 증량을 해야 됩니다.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95만 원을 저축을 했더니 1년간 딱 성공을 했어. 95만 원 정도는 가볍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저축의 근육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딱 10만 원이라도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 증액을 해야지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축의 근육이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저축의 근육이 성장하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인생은 저는 경제적인 면에서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소득이 높아진 만큼 또는 설사 소득이 살짝 높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증액을 하겠다는 이 마인드. 자,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그 다음에 증액저축의 마인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1억 만들기라는 저축의 레이스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한 1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중간에 흔히 하는 말로 현타가 올 수도 있고 네. 지칠 수 있고 뭐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후 보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뭐 1,000만 원 정도 모았다, 2,000만 원 정도 모았다. 그럼 굉장히 고생한 나한테 적절한 보상의 안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김작가 TV에 제가 1년 전에 나와서도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5%는 본인한테 보상을 해라. 그러면 1억 정도 모으면 5%가 500이에요. 그 제가 아까 그래서 7년 만에 1억을 모으면 500만 원 가지고 유럽 여행 떠나라라고 했던 이유가 1억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럼 그중에 5% 정도는 본인만을 위해서 써라. 중간에 우리가 마라톤 뛰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반환점 돌 때쯤 되면은 계속해서 뭐 이온 음료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레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